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태입니다. 오늘은 월간 NFT 5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어떤 NFT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해외 소식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메타, 게임스톱, 스포티파이, BAYC 등 이렇게 좀 제일 많은 소식들을 준비해 봤고, 그 다음에 역시나 국내 기업에서도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LG생건, 코오롱, 신세계푸드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통사들, 해외 유통사인 이베이, 우리나라 현백, 롯데홈쇼핑, 그리고 예술계에서도 몇 가지 소식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해킹 사례 전달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소식 들어가 보면요, 이게 5월 10일에 나온 기사인데, 메타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NFT 프로필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메타에서 NFT를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5월 9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NFT를 표시할 수 있는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페이스북에도 확대할 거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트위터에서는 NFT 인증이 된 거는 그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그와 비슷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NFT 게시나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별도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폴리곤을 시작으로 솔라나와 플로우도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쓰고 있는 클레이트는 예정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요 맨 아래에도 나와 있네요. 트위터는 지난 1월부터 NFT 프로필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메타는 이거보다 조금은 늦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소식은 게임스톱에서 NFT 및 암호화폐용 디지털 지갑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게임스톱은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인데, 밈 주식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작년에 공매도 세력이 게임스탑에 몰리면서 우리나라의 동학개미와 같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배츠라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매도 세력이랑 한번 맞짱 뜨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매집을 했던 그 바로 회사입니다. 이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웹브라우저를 떠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보면은 메타마스크랑 비슷한 느낌의 지갑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보면은 크롭 웹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2분기에 출시할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게임스탑 월렛에서 베타라고 붙어 있고,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나 아이폰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다운로드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스포티파이가 NFT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고, 소규모 아티스트 대상으로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대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J 스티브 아오키랑 인디 록밴드 더 원벳의 NFT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는 미국 내 일부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체험해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스티브 아오키랑 인디 록밴드 더 원벳 이런 아티스트 계정을 방문하면은 NFT 갤러리 탭을 볼 수 있고, 그곳으로부터 각 아티스트의 NFT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앱에서 이 NFT들을 직접 거래하는 건 아니고, NFT를 구매하기 위해선 외부 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공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이런 거고, 제 생각에는 스포티파이가 약간 아티스트들의 프로필처럼 음악도 있고 아티스트가 만든 NFT도 있고, 이런 거를 한 플랫폼 상에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서비스의 형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티파이에 접속해서 그 아티스트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스포티파이를 잠깐 한 달 정도밖에 안 써봐가지고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BAYC 소식인데요. 5월 초에 BAYC에서 메타버스인 아웃랜드인가? 어떤 그 메타버스 토지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 기사입니다. 이때 그 땅을 팔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00억 원의 규모의 암호화폐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 가상 토지가 아더디즈라는 거고, 에이프 코인을 통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더리움 가스비도 엄청 올라가고 이더리움의 전체 네트워크에도 큰 영향을 줬던 그 사건이었고요. 현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픈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쌌고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네요. 6월 13일 날 확인을 하고 있는데 6월 13일 날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6월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엄청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출시를 해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현재는 좀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다. 요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구찌 소식입니다. 구찌가 암호화폐로 물건을 팔려나 봐요. 그래서 미국부터 지금 테스트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지역 일부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찌는 이달 말부터 뉴욕,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에서 디지털 토큰을 사용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고 합니다. 구찌가 이메일로 보내는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고객이 스캔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구찌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보내주나 봐요. 그럼 거기로 암호화폐를 송금을 하면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 10개 코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까지 암호화폐 결제를 북미 지역 모든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구찌가 원래 한창 죽었다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리뉴얼을 싹 하면서 굉장히 힙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트렌드에 많이 밟아쳐 나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제페토에서 이렇게 구찌 컬렉션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페토 캐릭터들이 구찌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샌드박스에서도 땅 사고 이런 거 보면은 구찌가 굉장히 좀 젊게 간다, 이런 느낌이 팍팍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기업은 어떤 소식이 있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은, 현대건설에서 NFT를 내놨어요. 이 75주년 한정판으로 NFT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랑 MOU를 맺어서 NFT를 발행을 했대요. 샌드박스에서 메타토이 드래곤즈라는 그 NFT 컬렉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NFT고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뭐 하려는지가 중요하죠. NFT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용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는 발표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가 봐요. 뭔가는 할 것 같고, 그래서 샌드박스랑 제휴를 맺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픈시에서 실제로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75주년 기념 NFT 해서 열쇠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리빌이 안 된 건가 싶네요. 이게 땡인가? 75주년이라서 75라고 써져 있는 이 열쇠 구멍이 있고, 현대 EC 영어 이름이 있고, 여기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현대건설 안전모랑 안전조끼 이런 걸 입고 있네요. 이게 리빌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무얼 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뭐 낸 건 낸 거고. 그래서 이게 5월 17일날 나온 기사고, 5월 25일날 한 번 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에서는 골드, 실버, 브론즈 3개의 레어리티가 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입장한다는 의미의 이미지로 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수익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고, 네, 앞으로 이제 이걸로 뭐 할지 또 나오면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LG생건 빌리프, 2월인가 3월이었나? 그때 빌리프에서 빌리프 유니버스 만들면서 NFT 발행했거든요. NFT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화장품도 보내줬는데, 저희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NFT 사서 화장품 실제로 받아가지고 쓰고 있고, 지금 메타버스에 빌리프 허브숍을 열었대요. 이게 제페토에 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페토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월드에다가 빌리프 검색하면은 빌리프 유니버스라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들어가면은 뭐 이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가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유니버스도 실제로 구축을 해서 또 새로운 NFT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LG 생활건강이 이 빌리프 브랜드를 통해서 스토리텔링형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펼쳐질 유니버스라는 거죠. 제페토의 아까 빌리프 월드가. 그래서 제페토 유니버스에 가면은 BBD 파크, 그리고 뭐 슈퍼 캐니언 이런 데를 가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빌리프 유니버스 스토리 한번 정리해서 실제 월드랑 들어가 보고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코오롱도 NFT 기반 커뮤니티를 선보였는데 여기 샤이고스트 스쿼드라는 그 프로젝트랑 같이 지금 손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박막래 할머니 손녀딸 그분이랑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이 만든 NFT 프로젝트인데요. 그 여성분들이 많나봐요. 그 여성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랑 함께 해서 코오롱 스포츠 샤고스 모델 선발 대회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광진구 건대 쪽 가면은 커먼 그라운드라고 있거든요. 파란색 컨테이너로 이렇게 된 건데, 거기다가 지금 이 샤이고스트에 있는 이 고스트 이 유령들을 그래피티로 또 그려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코오롱에서도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세계 푸드에서도 자기네들 노브랜드 콜라랑 사이다를 내놨거든요. 요거를 NFT로 발행을 했더라고요. 신청하면은 추첨을 통해서 줬는데 저도 하나 받았어요. 그때 콜라 뭐 하나 받았고, 요것도 기사 한번 볼게요. 약간 앤디 워홀의 캠벨스 푸드 약간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세계 푸드 측은 노브랜드 버거만의 독자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렇게 하고요. 뭐 이거를 저도 이미지는 받았지만 아직 이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기념품 하나 받았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뭔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통사 보여드릴 건데, 유통사에서는 NFT를 실제로 좀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베이에서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열려고 합니다. 실제 상품들만 판매를 하다가 NFT를 이제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를 주제로 한 NFT를 발행해서 판매를 나섰다고 하고요. 이 NFT는 폴리곤을 기반으로 발행이 됐고, 제이미 인원 CEO는 젠지 세대의 공략이 우리의 최대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었는데, 이베이는 실물이든 디지털이든 모든 물건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NFT가 점점 자산처럼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이런 유통사들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자기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야 계속해서 고객들이 찾아오는, 그렇게 지속 성장이 가능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베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백화점에서도 NFT 지갑 만들었거든요. 여기 있는 강아지 있잖아요. 이 강아지 NFT 저도 받았는데, 이 NFT가 HNFT라고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홈페이지에는 없고 H포인트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H포인트 어플에 메뉴에 보면 HNF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NFT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총 2개 이렇게 주고, 지금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현대백화점 카페에서 음료수를 준다고 하네요. 최근에 신세계백화점에서 푸빌라 NFT 민팅했는데 금세 다 팔리고 지금 판매가도 2배 올랐대요, 가격이. 그래서 좀 현재 인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현대백화점에서도 NFT 지갑을 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 홈쇼핑에서도 NFT 샵을 열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서 조금 내려보면은 여기 루시 NFT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NFT 소개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어떤 건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NFT 샵을 이렇게 열었다 안내가 나와 있고, 여기 로드맵도 있어요. 지금 2분기에는 메타버스 원팀 출범하고 NFT 샵 런칭하고, 3분기에는 메타버스 라이브 스튜디오 오픈, 4분기에는 메타버스 내 NFT 갤러리를 이렇게 오픈하겠다라는 로드맵이 있고, 그리고 NFT 창작자 입점 혜택 하면서 이런 식으로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롯데 홈쇼핑에서 NFT를 직접 유통하는 이런 사업을 야심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5월 2일에 나온 기사였는데 5월 24일 날 또 기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 NFT 샵 흥행은 아직 안전성 우선 이런 기사인데요. 지금 오픈하고 완판은 하나밖에 안 됐대요. 간판 캐릭터 벨리곰 NFT는 판매 절반 넘겼다. 그리고 N차 거래, 그러니까 재거래되는 이런 게 아직 미지원되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 이런 기사가 5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런 게
여기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재거래 기능이 지원이 되고 하면은, 그리고 어떤 창작자가 이 샵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샵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예술계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NFT를 미술로 먼저 접했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행위예술과 NFT, 찰나의 예술이야말로 딱 한 예술가 퍼포먼스 NFT로 담는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게 행위예술이라는 게 사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만 가야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가 끝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작품 감상을 하기가 영상을 보는 거 외에는 어렵죠. 그리고 이 행위예술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소유권, 이런 거를 실물 그림처럼 명확하게 하기가 힘든데, 저는 이런 NFT 기술이 행위예술에 촬영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NFT를 통한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굉장히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사가 어떤 거냐면은, 찰나의 예술인 퍼포먼스 아트야말로 NFT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독특한 행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예술가들의 이런 퍼포먼스 작품들이 100개의 NFT가 되어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행위예술, 그리고 디지털 아트, 이런 것들이 NFT로 발행이 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NFT를 통해서 이런 예술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에 더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전시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NFT를 통해서 준다면은 그 예술의 가치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마돈나와 비플이 손을 잡았다는 건데, 전라의 마돈나 숲에서 진에 나왔다, 화제된 파격 NFT라는 기사입니다. 이 지금 마돈나예요. 마돈나를 3D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이 마돈나가 자신의 몸에서 진해를 낳는 이런 디지털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마돈나는 이번 NFT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아동과 여성 지원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비플도 NFT 경매로 굉장히 큰 돈을 번, NFT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마돈나도 BAYC를 사고 이러면서 NFT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셀럽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캡처한 이미지고, 이 작품이 여기 슈퍼레어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슬쩍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세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기술의 엄마, 진화의 엄마, 자연의 엄마, 이런 작품이고, 이게 진해를 지금 낳는 느낌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지금 뭐 기어가는데, 네, 여자의 거기서 뭔가 이렇게 진해가 막 나오는 이런 영상이네요. 지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뭔가 징그러운 느낌도 있네요. 무슨 말도 나오고, 이 진해들이 로봇으로 되어 있어요. 로봇. 기계 진해가 막 나오는 이런 작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슈퍼레어 들어가서 찾으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느낌 있네요. 좋네요. 볼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해킹 사례 전달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항상 NFT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사건과 사고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NFT 거래하실 때 조심하셔라, 이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NFT 해킹 주의보 오픈시, BAYC 다 뚫렸다, 이런 기사고요. 피해액이 1분기에만 4,900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천억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상당수의 NFT 해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특정 링크를 삽입된 개인 메시지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를 유도한다. 그리고 피싱 사이트가 링크가 담긴 개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거는 그냥 지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BAYC의 공식 인스타그램이 해킹이 돼가지고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링크라며 악성 코드를 배포했대요. 그래서 이 해킹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BAYC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올라온 링크니까 이거 뭐지 하고서 막 눌렀다가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해킹으로 약 38억 원의 NFT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공식 계정마저 믿을 수 없는 이런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NFT 해킹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트위터나 디스코드를 통한 가짜 민팅 사이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공지 외에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공식 웹사이트도 해킹당할 수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좀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가상지갑 복구 구문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 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암호 사용을 피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드월렛 지갑에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어쨌든 조심과 조심을 또 해야 되는 이런 NFT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5월에 일어났던 NFT 관련된 소식들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또 NFT 관련된 유익한 소식과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